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님이 저희 네. 디라이브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간단하게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요새 날씨가 좀 변덕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예기치 않게 너무 덥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 해요. 그래서 최근 날씨가 좀 이상했던 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그 궁금증을 완전히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중부지방하고 동해안 쪽에는 비가 좀 와서 기온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최근에 뭐 되게 더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 기온치고는 더웠죠. 그래서 이제 과거와 최고 기온, 최저 기온들을 비교를 해서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 10월 4일 날 아침 기온이 10월에 보이는 최저 기온으로서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나타나는 기온이 대개 한 예를 들면 18도, 19도 이러는데 한 22, 3도 또 제주도 쪽은 20 뭐 여름 한여름 같은 그런 기온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4도, 5도 정도 그런 기온이 나타났습니다. 낮과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그렇군요. 지금 사실 중부지방도 그런데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 며칠 전에 방송할 때 대전에 계신 분이 반팔에 반바지 입고 계신다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방송 시간이 2시 반부터 4시라서 좀 가장 더운 시간대긴 한데 그러니까 이 대전도 그렇고 남부지방도 보면 한낮 기온이 거의 막 3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늦더위의 이유가 뭔가요? 근본적인 거는 이제 계절의 변화 때문에 이제 한 여름에서 저 한 겨울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온이 무슨 계단식으로 일정하게 조금씩 규칙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 그런데 이례적으로 여름철에 그 힘을 쓰는 기상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덥고 습한 공기인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아까 아열대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어떤 아열대 지방에서 더 발달한 고기압 이래서 이제 아열대 고기압인데 그 자체가 따뜻하고 습한 공기거든요. 자, 그게 우리나라 한 남한 전체를 덮었고 대신 저 북한 위쪽으로는 역시 계절의 변화 때문에 찬 공기가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자, 여기서 물러나줘야 될 따뜻한 공기가 이례적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의 어떤 일회성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뭐 영상 기온을 보인다거나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서늘한 그 기온을 보여야 될 때 낮 기온이 30도. 지금 이 시간 밖에 서울은 비가 부슬부슬 오고 18도 한 18점 몇 도인데 저 정읍 이 전라도 지방은 28도 막 이렇거든요. 28도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그만큼 기온 차가 크고 또 강원도 영동 지방 만약에 지금 이런 가면은 아주 그냥 서늘할 겁니다. 왜냐하면 동해 바다에서 찬 공기가 내륙으로 물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남부로 길쭉한 형태인데 저 북한 쪽은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고요. 그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는 이 서울, 경기, 강원도 이쪽이 지금 비가 걸쳐 있는 형태고 땅이 그렇게 넓지 않지만 동해안은 또 다른 원인, 우리 남쪽은 또 다른 그 북태평양 고기압, 북한은 대륙에서 찬 대륙 고기압 뭐 이런 그 공기의 어떤 복잡한 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그래서 대가 불안정하고 불안정하니까 아까 그 동해 바다에서 용오름 같은 그런 현상 나타나고 또 소나기 천둥번개 치면서 최근에 지난 보면은 밤에 서울에 천둥 치면서 비가 이렇게 옅을 나와 내렸거든요. 자, 그러한 원인들이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어떤 진통인데 이 남쪽 그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올해 그러니까 계절에 따르지 않고 있죠.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지금 사실 저희 댓글에서도 수원은 지금 춥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아까 그 우리나라의 온도, 그러니까 기온을 쭉 살펴보니까 북쪽으로는 거의 17도, 많이 떨어지는 곳은 15도 가까이 오늘 그렇게 최고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8도 정도 되잖아요. 이게 되게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례적인 날씨가 과거에도 혹시 뭐 나타난 적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자주 나타났으면 이례적이라고 말을 안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10월 달에 보여야 될 기온보다
확실히 높았던 그런 그 관측값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더워? 그러니까 늦더위가 이제 나타난 거죠. 거의 그러면 이런 날씨는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걸로는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초까지는 아닐 테지만 무슨 얘기냐면 네. 아침 최저 기온으로 최고 기온은 기록을 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 기온이 예를 들면 18도, 19도 떨어져 있는데 24, 5도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런 것들로 보면은 이제 기록을 깼으니까 올해가 그런 면에서 처음이라는 얘기고, 그동안 유사한 형태의 이렇게 높은 때는 과거 기록을 따져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있기는 한데 자연현상은 어떻게 상당히 그 어떤 반복이 되고 이렇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올 이 10월 초에 그 늦더위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종의 기후 변화의 좀 영향이다라고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요? 모든 과학자들이 그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 원인이 이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그게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들어온 태양의 에너지만큼 내보내야 되거든요. 이게 균형이 맞으면 뭐 크게 온도 변화가 없는데, 들어온 게 100이면 나가는 게 99, 1이 남아 있어요. 자, 이게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고, 그걸 일이 쌓여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마치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후가 변하고 있는데, 그러한 형태로 기후 위기 시대를 맞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장마가 54일로 굉장히 길었거든요. 네, 맞아요. 올해는 또 짧았어요. 짧았죠. 그 전에 2019년 태풍이 우리나라에 7개나 영향을 줬어요. 자, 이러한 형태들이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이 기후변화의 한 형태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이산화탄소 좀 줄이자. 이제 이게 그 전 지구 인류의 이제 관심사인데, 그게 이제 온실가스 줄이기. 그래서 이러한 그 지구가 따뜻해진 쪽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겨울이 제 기억으로도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 겨울하고 요즘 겨울은 강도가 다르거든요. 옛날에 그만큼 추웠어요. 방 안에서 물이 얼을 정도니까. 그래요? 그때는 물론 주택 구조가 난방이 안 됐지만. 자, 그만큼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그럼 매년 겨울이 따뜻하냐? 따뜻해지고 있는 속에서 어떤 해 겨울은 또 또 반대로 또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그 어떤 모순된 현상이에요. 따뜻해지고 있는데 어디가 따뜻해져요? 적도, 더운 지방 따뜻해진 건 원래 더운 데서 더 더워지는 쪽인데, 저 북쪽에 가면 북극, 남극이 굉장히 추운 곳인데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따뜻한 그 찬 공기들이 옛날에 만약에 영하 7, 80도인데 지금은 따뜻해져가 거기가 영하 3, 40도밖에 안 돼요, 겨울에. 자, 잃어버린 3, 40도의 그 찬 공기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겨울에 더 추워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지금 중위도 지방에 나타나고 있고요. 돌이켜보면 저 북미 쪽에 엄청 겨울에 추웠고 이랬는데, 여름은 또 엄청 더웠잖아요. 엄청 더웠죠. 이렇게 어딘가는 혹서, 어딘가는 혹한, 어디는 가뭄, 어디는 뭐 물난리, 뭐 이런 것들, 태풍이 한 번 오면 또 굉장히 강한 태풍이 오고,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의 한 단면이고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날씨들, 이례적인 날씨들,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댓글에서 그랬어요. 약간 이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상청을 일종의 구라청?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측하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기상청에서 실제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근무하셨죠? 34년 근무했는데요. 34년이요? 그럼 언제 입사를 하신 거예요? 80년대 초에 입사해서, 그러니까 제가 기상청에 있을 때 특히 대변인을 맡았던 그 구라청, 오보청, 하여간 문의 많이 받으셨겠네요. 원래 일기예보라는 게 그 기후변화라는 걸 쏙 빼고 과학적으로 일기예보가 100%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왜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지상에서부터 한
뭐 공기가 희박한 거라도 있는 고도 1000km까지 있는데 네. 대부분의 공기가 지구 표면에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상에부터 한 10km까지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날씨 변화가 날씨인데 네. 그거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 날씨를 100%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네. 자, 그러면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날씨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현재의 날씨를 알기 위해서 너무나 넓어요. 크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서해, 남해, 동해 바다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날씨 조건, 뭐 기온, 기압, 습도 뭐 이런 기상 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장비를 설치할 땅이 없어요. 바다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데가 중국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인천이 서쪽이고, 네. 저 여기 서해 바다잖아요. 그렇죠. 백령도쯤에 하나 섬이 있네요. 네. 자, 거기다 기상 관측소를 설치했어요. 그 사이에 한 뭐 150km, 200km 아무것도 없어요. 관측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만약에 인천이 백령도가 20도고, 네. 저 중국의 동쪽이 22도면 네. 이 가운데 어디는 21도라고 인간이 유추를 해요. 네. 그냥 추정을 해버려요. 이 추정하는 데서 벌써 오차가 생겨요. 그러니 하루 지나가면 더 큰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특성을 네. 인간이 현대 과학기술로 아무리 위성이고 뭐 별 다 동원을 해도 100%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앞날을 예측해요. 지금 여기를 안다고 해서요. 여러 가지 네. 뭐 풍선에다가 온도계 달고 별걸 다 해서 현재를 알아내기 위해서 온도, 얼마나 따뜻한가, 습한가, 건조한가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하는데 네. 100% 몰라요. 알 수 있겠어요? 이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모르잖아요. 네. 어느 정도 아냐? 인간이 한 8, 90%밖에 몰라요. 8, 90%? 그럼 나머지 한 20%는? 그냥 추정하는 거죠. 현재에서 벌써 추정값이 들어갔는데 이걸 24시간 앞을 내다보면 이 추정값이 더 커져요. 그렇겠네요. 그 다음 더 모레 가면 비가 온다더니 안 와요. 완전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런 그 오차 때문에 네. 일기예보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고 네네. 일기예보를 100%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뭐 구라청, 오보청 이런 그 말을 하는데 네. 본인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다. 그걸 좀 알면 구라청, 우라청은 수집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아니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상층에 5km 네. 뭐 그러니까 10km까지는 다 알아야 된다 그랬어. 못 올라가니까 풍선에다가 얼마나 인간이 그 노력을 그쵸. 저기 뭐야 뭔가 실험도 해봐야 되고 센서를 달아서 네. 올리고 근데 군데군데 점찍듯이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쌀이 100가마인데 이 쌀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열어봐야 돼요. 네. 근데 그 100가마를 다 열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샘플로 하나를 푹 찔러가지고 보고 이게 재수 있게 좋은 쌀이면 전체가 다 좋은 거예요. 쌀 그렇게 여기다 온도를 하나 쟀는데 20도야. 근데 네. 이 전체가 다 20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체를 기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군데 네. 관측을 해놓고 내가 다 안다. 인간이 다 안다. 슈퍼컴퓨터에다 넣어서 네. 그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예보가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현재 한 10%가 있어요. 10% 오차율이. 정도는 오차의 범위 안에 있다. 맨날 틀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 결정적인 때 만약 그 시청자분께서 네. 이사를 간다거나 본인 결혼식이거나 이때 예보가 틀리면 이분 머릿속에는 그냥 기상청 예보는 평생 틀리는 걸로 남아있어요. 아무리 그분들한테 좋은 얘기 크게 남기는 해요. 맞아요. 과학적인 얘기 해줘도 네. 안 맞는데 하여간 일기예보는 뭐 증권 예측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이 암 환자가 3주일 살 거다, 한 달 살 거다, 그러네요. 1년 살 거다 예측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컴퓨터를 쓰는데도 지금 그래. 보면은 어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보는 조금 못 믿겠어서 그러니까. 해외 네. 외국 사이트들 접속하신대요. 다른 컴퓨터 쓰는 건가? 작년에 뭐 예보 망명족이 생겼대요. 네, 맞아요. 뭐냐 그랬더니 노르웨이 무슨 앱을 본대요. 맞아요. 그들이 한국 날씨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절대 예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누가 고민해요? 한국의 예보관들이 고민을 해요. 거기는 그냥 기계적으로 네. 컴퓨터가 예측한 걸 돌리는 건데 그게 무슨 근데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유 그거는 어쩌다 한두 번 아마 우리가 수사하듯이
확 펴놓고 뭐 여기가 더 맞을 겁니다. 그거는 뭐 분명히 어쩌다 한 번을 네. 그냥 때려잡기식으로 뭐 그렇게 예보 망명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자신의 어떤 경험, 선입견. 네, 경험에 따라서 왠지 저쪽이 더 맞는 것 같고 이쪽은 좀 틀린 것 같고 아니, 이럴 수 있죠.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 한국 기상청 예보를 잘 안 믿다기보다도 자꾸 뭔 얘기를 할 때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인도 어디 일본 기상청, 미국 그 해공국 거 그걸 자꾸 이렇게 띄우면서 설명을 해요. 거기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한 예보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해요? 한국 기상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위한 예보를 하느라고 자료를 하나라도 더 보고 더 고민하고 이런 거지. 그냥 기계적인 수치 모델의 컴퓨터가 예상한 예보와 그런데 이제 그게 한국, 일본, 미국이 비교해서 똑같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약간의 해석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다 오차 범위 안에 있어요. 오차. 뭐냐면 중심이 부산으로 간다는데 목포로 갔다. 그 정도 거리 좀 약간 크게 벗어났다고 보는데 목포로 간다 그랬는데 여수로 갔다. 이렇게. 그 정도 거리는 그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태풍의 중심이 참 정확했구나.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구나.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이이삼님이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대변인 하셨으니까 얼마나 질문을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죠? 아니, 하여튼 구라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좀 빗 맞았구나지. 그렇습니다. 날씨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또 마지막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궁금한 점 하나를 뽑아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비가 온 다음에 원래는 가을에 비가 한번 내린 다음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가을이 오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사실 비는 꽤 와요. 전국적으로 조금씩. 비가 오는데도 기온이 안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기온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주말에도 기온 다시 높아지는 거죠? 가을비는 뭐라 그러죠? 하여튼 가을비는 그죠? 내리면 기온이 떨어지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남쪽에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지 않아요. 오늘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북쪽에 내려온 찬 공기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경계면이 지금 대충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기상학적으로 전선이라는 선을 긋는데 그게 북한 쪽에 있다가 그게 약간 좀 동쪽으로 빠지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남쪽은 따뜻한데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차고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맺혀진 작은 물방울들이 그래서 이쪽 서울 경기 지금 거의 가랑비 내리고 있고요. 북한 쪽은 좀 제법 굵은 비가 내리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왜 안 하냐? 다른 때 같으면 북쪽에서 이렇게 찬 공기가 확 힘있게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나면 금방 선선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서 버티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렇게 다른 해와 달리 계절을 잊어버린 듯이 약간 있어요. 이게 약해지고 찬 공기가 덮으면 이제 이 더위가 이제 끝나는 그런 적이죠. 근데 이게 앞으로 한 보름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조만간이에요? 오늘로부터 한 사나흘. 그래서 상층에 북쪽의 찬 공기가 이제 우리나라를 덮으면 이 더위가 사라질 텐데 그게 아까 말했듯이 한 기온상으로 한 일요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후는 뭐 조금 기온이 당연히 오름세도 있고 내림세도 이번 있지만 초 같은 그런 더위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요즘은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번 겨울 많이 추울까요? 라고 이이삼님이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금쯤에 옷장사들 겨울옷 패딩 이분들은 그냥 목숨 걸고 알고 싶은 정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쯤에 올겨울 엄청 춥다. 올겨울 괜찮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예측은 내일 모레 예보도 아까 말했듯이 틀리네 안 틀리네 이러는 마다 그런데 최근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반구가 북극의 찬 공기가 과거보다 덜 따뜻해졌기 때문에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 사이를 가로지르는 강한 제트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게 약해졌어요, 과거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에 쳐져 내려오거든요. 그게 유럽에 걸리냐, 미국 캐나다에 걸리냐,
일본하고 우리 동아시아에 걸리냐. 이걸 지금 10월 7일 시점에 네. 제가 단정적으로 말을 못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이 따뜻해졌고 네. 그로 인해서 오히려 따뜻해진다고 하는 이 지구온난화 속에서 이 북반구, 네. 저 미국, 유럽, 우리 동아시아는 어떤 해 유난히 추운 겨울에 걸리는데 그때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올 때 그래요. 제트기로가 약해지면서 확 추운 공기가 내려와 버리는. 그런데 지금 약 한 2달, 석 달 전이네요. 네. 지금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러한 큰 네, 기후 변화 속에서 네.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이삼님께 좋은 답변이 됐기를 네. 바라면서요. 저희 사실 최근에 이 이상 기후에 대해서 궁금한 점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오늘 또 너무 재밌게 네.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요. 네. 다음번에 또 저희 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부장님 모시고 또 한 번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